우주 자연의 그 진리는 음양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이치는 음양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음양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를 잘 관찰을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시대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고 다변화되면서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는 것을 발맞추어서 나 또한 빠르게 변해가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시대는 빠르게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하면 그 변화를 빠르게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어요. 그러면 중진국 시대 때의 키케 묵은 그러한 그 지식들은 다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자급자족의 그 시대이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는 그 노동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국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가족 일원이 노동력이 많아야지 그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진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산업화가 발달이 되죠. 산업화가 발달이 되게 되면 필요로 한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지식으로 인해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교육을 받으면서 지식을 쌓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중진국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은 이미 쓸모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라든가 내가 이제 인터넷 이제 내가 필요로 한 정보나 지식을 쳐보면 다 웬만한 게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은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중진국에서는 지식이 최고로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살았는데 꼭 대학을 전부 다 나오게 되고 또 대학원까지 나오게 되고 또 유학까지 갔다 오게 돼요. 이게 이제 차별성이 없는 거죠. 지금은 웬만하면 다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기 때문에 갔다 와서 취업을 하려고 그러죠. 대기업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그러한 구조 속에 흘러가요. 그것이 중진국의 형태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중진국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지식을 쌓으면서 나름대로 그 지식을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조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중진국에서는 지식교육, 경제교육을 위주로 하고 그 지식과 경제교육을 하는 거는 결국 모방교육이에요. 모방. 남을 따라서 하는 모방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식은 원래 남이 이루어 놓은 거를 따라하는 것이 그 이루어 놓은 걸 학습하는 것이 결국 모방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 모방 교육이라고 해야지 돼요.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모방을 절대 필요로 하지 않죠. 오로지 창조만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면 창조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창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모방 교육을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창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창조 교육을 받아야지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창조 경제와 창조 교육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해줘야지 돼요. 그게 개인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창조 교육을 실시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국가가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30년 해가지고 아직도 경제 성장률이 제로, 금리도 제로인 것이 창조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조 경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모방을 굉장히 잘하지만 창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똑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방 교육을 할 거냐, 창조 교육을 할 거냐. 그래서 지식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있어야지 되고 명철해야지만이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 교육에서 창조 교육으로 넘어가는 혁신 교육을 해야지만이 그 혁신의 다음 단계가 창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창조 교육을 받아야지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창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창조냐? 인간을 위한 창조예요. 인간을 위한 창조. 그래서 그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알아야지 되고,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알아야지 되고, 철학을 알아야지 되고, 음양오행을 알아야지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시대가 원하는 거는 창조적인 인재, 창조적인 경영, 창조적인 기업을 원하는 것이지 모방하는 기업, 모방 교육, 모방 지식 그런 거는 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후진국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중진국의 지식이 필요한 거지만 그 중진국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이 모방교육이잖아요. 그럼 그 모방교육은 어디에서 따와야지 되느냐? 선진국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진국형다운 창조교육, 창조경제를 해야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고 개인도 창조적인 거를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창조라는 거는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많이 쌓다고 해서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각적이고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지 창조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제가 포럼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창조경제의 구조,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지 되는가. 지금 현재 이대로 간다 그러면 그대로 일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그 일본 대기업, 뭐 소니라든가 뭐 여러 다른 기업들이 무너진 것은 창조를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나라 대기업도 창조를 하지 않게 되면 위험할 수 있고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지 돼요. 그게. 그래서 선진국형에서는 오로지 살아남는 길은 창조경제, 창조교육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알아야지 돼요. 그 흐름을 알아야지 그 흐름을 타고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지식을 쌓는다 해도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지식일 뿐이고 남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